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생활법률,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1세대에 관련된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세대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해도, 즉 이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결혼한 경우,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도 함께 거주해도 독립된 세대로, 즉 자녀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통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 살펴본 것이 세대가 중요한데요. 한 세대가 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세대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아까 말한 대로 국내 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를 혜택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세대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단위인데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배우자인 경우에는 주소가 달라도 언제든지 한 세대로 본다는 경우입니다. 문제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되느냐면, 결혼 후 합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과 동시에 자녀는, 예를 들어서 장남과 차남이 있다면 결혼은 여전히 부모와 같이 옛날 같으면 호주로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차남 같은 경우는 결혼과 동시에 별도로 호주가 생겼잖아요. 이처럼 결혼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세대가 분리되면 독립된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2차 저차한 사유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합가는 부모가 연로해서 합치는 경우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합치가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해서 합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세대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연찮게 부모 봉양이 아니라 특이한 사유로 결혼 후에 다시 부모님 세대로 들어가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세법상 세대란 이제 세법상에서는 용어인데요. 이제 거주자와 이때 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주소를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자를 통상 거주자랍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단위입니다. 단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기는 이제 얘가 하나의 가족 단위라는, 이제 통상 우리가 세대라는데, 이게 한 세대는 두 세대인데 통상 한 세대를 인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세법상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이 거주자와 배우자는 이렇게 용어로 써놨기 때문에 주소를 달리한 경우,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통상 한 세대로 본다라고 보고, 만약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주소에서 요건은 한 주소라 되거든요. 한 주소. 근데 자녀가 주소가 달리하면 이제 세대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세대란 한 주소에 어떤 주소에
가족의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주소에 가장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한 1세가 되려면 1세대가 구성되려면 한 주소가 동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주소를 분리한 경우 그럼 이제 같은 세대가 아니겠죠, 그렇죠? 만약에 주소가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주소가 같으면 이제 생계를 가족이라면 어떤 혈연을 맺은 그런 관계라면 동상 1세대라고 보는데 만약에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생계를 한 주소가 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요즘은 이제 집을 짓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울 주택을 달리 지을 수 있잖아요. 뭐 여기는 2층, 1층, 2층은 뭐 자녀가 살고 1층은 부모가 사는데 이런 경우 주소는 같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종로동, 종로구 뭐 몇 번지라고 하면 주소 같았잖아요. 이와 같이 생계를 달리한다 라고 하시면 이제 출입문이 또 다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인가 생계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 한다고 하면 이제 1세대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면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주소도 같고 한 집에 같이 살면 생계가 같이 하니까 그러면 한 세대지 두 세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산다고 했을 경우 만약에 부모가 주택이 있고 자녀도 주택이 있다. 그러면 1세대 한 세대가 두 주택이잖아요.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안 돼서 과세가 세금을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그럼 생계가 같다고 했을 경우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럼 생계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계를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생계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면 첫 번째는 보면 각자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뭐 성년이어야 되겠죠. 성년. 뭐 생활 능력, 성년, 그러니까 아버지도 돈 벌고 자녀도 돈 벌다. 그러면 독립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성년이다. 뭐 미성년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성년이면 이제 아까 말한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아파트. 만약에 이와 같이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관리비가 만약 한 사람이 낸다, 뭐 부모가 낸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관리비도 각자 분담을 한다. 뭐 어떤 관리비가 이제 분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부장 분담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이와 같은 사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애가 있었습니다. 애가 있습니다. 애가 있었는데 자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후에 애가 생기는데 어떤 사유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이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직장도 다녀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친정 부모한테 이제 주소도 옮기고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죠. 주소도 옮기고 한 집에 주소 같은 거죠. 애도 맡기고 이제 애 맡기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혼할 때 물려받은 그 주택을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처분하게 된 거죠. 처분할 때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라다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이 친정 부모도 집이 있고 자녀도 요 집이 있으니까 요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뭐 매덕을 좀 내라라고 수정고치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문제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관련된 유명한 저희 해운 컨설팅이라든지 또 세무사를 동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 대응을 했나 봅니다. 이 아파트 관리비를 나도 좀 부담을 했다, 나도 애도 있다 라고 등등을 해서 이제 독립된 세도를 인정받아서 비과세를 이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또 동일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사항은, 통상적으로 부모를 이제 나이가 많다 해서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1세대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 복양이랑 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같이 일종의 합가죠, 그렇죠? 합가인데 독립된 생계를 한다 해서 분리의 세대를 주장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나는 성년이고 두 번째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소득이 있어야 되고, 난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독립된 생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관리비라든지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부담한다든지, 엄격한 이런 관계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받았더라도 합과를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